안녕하세요. 코인백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잠깐만요. 비트코인 또 살아나는 거 아니냐고요? 어제까지만 해도 다들 58K 간다, 더 떨어진다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비트코인이 반등하면서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번 상승은 단순히 차트 때문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미국과 이란을 둘러싼 긴장 완화 기대감이 시장에 꽤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동안 시장은 혹시 전쟁이 더 커지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을 하고 있었고, 그 걱정 때문에 유가도 오르고 위험자산들도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미국과 이란이 갈등을 조율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시장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뉴스가 확정됐냐가 아닙니다. 이 시장은 항상 결과보다 기대감에 먼저 움직입니다. 상황이 좋아질 수도 있겠다, 이 생각 하나만으로도 자금은 다시 위험자산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도 반등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올랐다는 사실보다 61K 구간을 계속 지켜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이 구간을 계속 유지한다면 시장은 다시 상승 에너지를 모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무너진다면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58K 시나리오도 아직 살아 있습니다. 과연 이번 반등은 진짜 상승의 시작일까요? 아니면 또 한 번 투자자들을 속이는 반등일까요?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만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장은 왜 다시 상승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저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ETF 자금입니다. 최근 비트코인 시장은 과거처럼 개인 투자자들만의 시장이 아닙니다. 선물 ETF를 통해 기관 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고, 이 자금은 단기 뉴스 하나에 흔들리는 성격이 아닙니다. 실제로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마다 기관 자금은 오히려 매수 기회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금리 인하 기대감입니다. 물론 아직 시장은 연준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시장이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본다는 점입니다. 연말로 갈수록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그 기대감만으로도 위험자산 시장은 먼저 움직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반감기 이후 공급 감소입니다. 비트코인은 이미 반감기를 지나 신규 공급량이 크게 줄어든 상태입니다. 반면 ETF와 기관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국 공급은 줄고 수요는 늘어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6월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일정도 남아 있습니다. 미국 소비자 심리지수 발표, 실업 관련 지표, 연준 위원들의 발언, 그리고 향후 금리 정책에 대한 힌트가 나올 수 있는 경제 지표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지표들이 시장 예상보다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현재 관망하고 있는 자금들이 다시 위험자산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적인 변동성은 남아있다고 보지만 큰 흐름 자체는 여전히 상승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시장은 공포 속에서 바닥을 만들고 의심 속에서 상승을 시작합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움직임 역시 그 과정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단순히 가격이 조금 반등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 시장은 방향을 잃은 것이 아니라 더 큰 움직임을 만들기 위해 에너지를 모으고 있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강한 상승장은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확신할 때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투자자들이 의심하고 한 번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번 반등도 속임수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구간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시장 역시 비슷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투자자들이 58K를 이야기하고 있고 추가 하락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시장에 아직 포모가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투자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ETF 자금 유입입니다. 기관 자금은 단기적인 공포에 흔들리기보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현재 가격대에서 ETF 자금 유입이 계속 유지된다면 시장은 생각보다 강한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알트코인 순환매 가능성입니다. 비트코인이 안정적으로 바닥을 다지고 횡보하기 시작하면 자금은 자연스럽게 알트코인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최근 RWA AI 인프라 섹터가 다시 주목받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장 심리입니다. 지금은 모두가 흥분한 시장이 아닙니다. 오히려 의심이 더 많은 시장입니다. 시장은 보통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의심할 때 상승하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확신할 때 하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재 구간을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다음 상승 사이클을 준비하는 과정의 가능성도 충분히 열어두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오르고 내리는 가격이 아닙니다. 기관 자금이 계속 들어오는지, ETF 수급이 유지되는지, 그리고 시장이 공포를 이겨내고 다시 위험 자산을 선택하기 시작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조건들이 충족된다면 현재 구간은 몇 달 뒤 돌아봤을 때 상당히 중요한 분기점으로 기억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비트코인에 대해 무조건적인 긍정론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실제로 최근에도 58K 부근까지의 조정 가능성을 계속 말씀드렸고 지금도 단기적인 변동
변동성은 충분히 열어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중동 이슈에 대한 최종 조율 움직임은 시장 입장에서 분명 의미 있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은 언제나 최악의 상황을 먼저 반영하고 그 이후에는 기대감을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합니다. 최근까지 시장을 짓눌렀던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은 단순한 뉴스 하나가 아니라 다시 위험자산 시장에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하나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내일 당장 신고가가 나온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시장은 항상 가장 비관적인 순간에 바닥을 만들고 가장 의심이 많을 때 상승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시장을 단순한 반등으로만 보지 않고 앞으로 2, 3개월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방향을 잃은 것이 아니라 더 큰 움직임을 만들기 위해 에너지를 모으고 있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 이 구간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관망만 하고 있다면 오늘과 2개월 뒤, 3개월 뒤의 계좌는 생각보다 큰 차이를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결국 투자는 모두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이 구간이 공포를 따라갈 시점이 아니라 냉정하게 다음 기회를 준비해야 하는 시점에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 남겨주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유익하고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코인백이었습니다.